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요.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서는 청구인 측이 무효 서명을 1,000명 더 추가로 보정해야 합니다. 진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 제7조 1항,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자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한다에 대해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을 주민소환 서명부 신청일이 아닌 청구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청구권자 자격기준 시점이 지난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바뀌게 됩니다. 선관위의 새로운 유권 해석으로 기존에 무효 처리된 서명자 2,608명이 청구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유권자 수가 2014년 기준 267만여 명에서 2015년 271만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전체 유권자의 10%도 3,616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무효 서명은 2천여 명 줄었지만 청구 요건 유권자 수가 3천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청구인 측은 보정 기간에 무효 서명을 추가로 1,000여 명 더 유효 서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다음 달 8일쯤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곧바로 15일 동안의 보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 지사 주민소환 무효 서명의 보정 기간이 8월 중순, 휴가철인데다 보정받아야 할 서명까지 1,000여 명 더 늘어나면서 청구인 측이 이중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유료화를 하면서 유료화와 가림막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진주 유등축제 운영 방안을 놓고 유료화와 가림막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 중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처음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유료화를 시도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입장료와 기타 수익으로 32억 원을 거둬들이면서 축제 자생화에는 성공했지만 가림막 설치 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유등축제의 가림막 철폐와 전면 유료화 대신 부분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이 70년 동안 함께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입니다. 이것을 수익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진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올해 유등축제를 2개월여 앞둔 진주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남강 유등축제를 지난해보다 5일 늘어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합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가림막은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축제 자립을 위해 유료화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유등축제에 든 비용은 40억 원. 이 가운데 50% 이상이 입장료 수익으로 메꿔졌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유등축제는 없애지 마라고 하면서 돈은 받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중론을 모아보겠다. 7월 말까지. 유료화와 가림막 논란 속에 진주시는 이달 말까지 다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쯤 올해 유등축제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창원의 한 모텔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영아를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30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엄마로 추정되는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5단독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경남도청 비서실 공무원 30살 윤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 28살 구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700만 원씩을, 개인정보를 넘긴 병원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약식 명령했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은 아직 24시간 구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조요원이 없는데도 목숨을 담보로 음주 수영을 하는 피서객들이 여전합니다.
황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온 20대의 외국인 여성. 수상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일행과 수영을 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구조 인력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요원만 100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근무 시간은 해수욕장 개장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개장 시간이 아닐 경우 119 수상 구조대는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대원 1명뿐입니다. 현장 순찰조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에 계속 그 개장 시간 때 근무를 하고 또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거나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구청에서 채용한 질서 유지 요원들도 새벽 2시 반이 넘으면 해수욕장에서 철수합니다. 해수욕장 안전에 사각 시간대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술을 마신 해수욕객 3명이 수영 통제선 밖으로까지 떠밀려 간 것도 오전 6시쯤이었습니다. 이 만취한 여성은 새벽 5시쯤 바다로 들어갔다 해수욕장 미화원에 발견됐습니다. 질서유지위원들이 입욕 통제도 할 수 있지만은 24시간 통제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 요원이 없는 시간대에 술에 취해 물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사실을 피서객 스스로 명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적한 자연 속에서 이색적인 체험까지 제공하며 새로운 휴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보화 마을을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갯벌을 노란 장화를 신은 아이들이 찾았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진지한 모습으로 갯벌을 파헤칩니다. 손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물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신기한 생물을 잡으면 자랑도 해봅니다.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현장 체험을 나와서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관찰해보고 훨씬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이곳에선 이렇게 다양한 바다 생물을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바지락 캐기, 겨울에는 굴따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건 지난 2003년. 정보화 마을은 시골 마을에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빼어난 경치와 더불어 농산물 수확이나 전통식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정 갯벌이 되어서 이제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마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운영되는 정보화 마을은 모두 29곳.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특색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정보화 마을들이 새로운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냉방기구 없이는 낮 시간을 버티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해 31도, 진주 30도, 창원은 29도까지 올라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고온 현상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사이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기 상태도 양호한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의 아침 기온 23도, 김해는 24도를 가리키면서 열대야 가까이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 30도, 거제 28도, 통영은 29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대기 중 습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진주 2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합천 30도, 산청과 거창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수자원 공사와 함께 물 관리 기술력을 높여 홍수 피해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은 장마철을 틈타 오수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가축 분뇨와 흙탕물을 유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이 여름철을 맞아 함주공원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9일까지 7개 단속반을 구성해 관광지 주변 음식점 303곳에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아시아와 유럽, 중동, 남미에 이어 아프리카 시장에도 항공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카이는 세네갈 공군의 기본훈련기 KT-1 넉대를 공급하는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카이가 아프리카에서 수주를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이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터키, 이라크, 페루 등 6개국에 항공기를 수출했습니다. 다음 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경남에서는 10명이 출전합니다. 창원시청 소속 김종현 선수가 50m 소총 복사 등 2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하고 창원시청 권준철 선수와 IBK 기업은행 김은혜 선수가 각각 50m 소총 복사와 공기소총 종목에 출전합니다. 또 기계체조 유원철, 유도 경남도청 박지훈 선수 등 3명이 출전합니다. 김해 가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김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 지원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지원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하다며 지원이 설치되면 검찰지청도 함께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창원지법에서 관할한 본안 사건 가운데 당사자가 김해 시민인 사건이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경남 북부 권역의 장애 아동들을 위해 거창의 특수학교가 추진됩니다. 현재 경남에는 9곳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거창, 함양, 합천 등 북부 권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300여 명의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 폐교된 거창의 옛 마리중학교에 179억 원을 들여 특수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교육부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 3월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가 된 악양면 평사리 140만 제곱미터 무디미 들판을 생태환경과 볼거리가 접목된 친환경 황금 들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들판 전체에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한편 색깔이 있는 쌀로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등 대형 글자를 새긴 들녘 예술 작품을 선보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벼수학과 타작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 체험 공간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